네, 안녕하세요. 각인 영어 학원에서 배제고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노유기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오늘 바로 금요일인 오늘 배제고등학교 143기 1학년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궁금해하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2학년을 대비하는 이 겨울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당일날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네, 배제고 하고 있고. 자,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굉장히 사실 쉬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우리 제1 1년 동안 시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1학기 중간고사가 그나마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87점이었고 2학기 들어와서 보게 된 중간 시험이 이제 92점으로 1학기 중간보다는 좀 쉬웠지만 이때도 난이도가 살짝 있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1등급 컷이 무려 10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이 10%라서 한 44등까지가 1등급인데 무려 100점, 그러니까 44명이나 다 10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1학기 기말보다는 살짝 어렵지만 2학기 중간보다는 더 확실하게 쉬웠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을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95점에서 97점 사이가 아마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좀 운이 나쁘면 또 100점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항의 배점이 3점이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96점 몇에서 7점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 결과를 좀 잘 받은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등급 컷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 장표를 넣어놨고요. 그다음 이번 시험 그럼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술형 1번이랑 4번이 그나마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한다면 킬러 문제는 아니었지만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지만 그래도 만약에 꼽아본다면 이 두 문제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건데 이 단어의 어형 변화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gene이라고 있는 이 명사형 단어를 genetic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서 여기서 genetic으로 바꿔줬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destined라고 해서 ed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분사, 과거 분사를 명사 형태로 destiny로 어형 변화를 했어야 됐는데 이 아이들이 이 어형 변화에 약한 친구들은 genetical이라고 해서 이상한 없는 단어로 뒤에 AL을 붙여서 이상한 형용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이 destined를 그대로 써서 어형 변화를 못해서 틀렸다든지 그런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그런 이 문항이 서술형 1번 문항이었고요. 서술형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서 찾아서 연이은 단어로 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이 문제를 이번에 틀려왔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냥 문제를 보다가 운 좋게 그냥 보였어. 보이면 그냥 이렇게 써서 운 좋게 맞췄는데 괜히 더 꼬아서 생각하고 뭔가 선생님이 또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분 동안 고민하고 10분 컷하고 다 풀었는데 20분 동안 얘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상한 걸 써서 틀린 친구도 있었고 이제 계속 100점 맞아오던 친구도 이 문제에서 한 문제 실수를 해서 95점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4번과 1번이 그래도 약간 서술형이 조금은 아이들의 변별을 갈렸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쉽게 출제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해설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이 꼭지로 잡아오기도 뭐할 정도로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어서 성실하게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고 특별한 정말 실수가 없었다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객관식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건 어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어휘 문항은 아무래도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어휘가 살짝 그나마 좀 어려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말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 결과 어땠냐. 근데 여기 어휘 문제가 살짝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liv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 형태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L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혼동 어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베프의 프리미엄에서 계속 이 단어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두 번, 세 번 출제해서 이 수학하다라는 단어와 도약하다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강조해서 문제를 계속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수학하다를 잘못 써서 틀린 선지로 정답 선지로 출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항상 그 시험이 끝나면 저희 연구진들과 같이 이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험지가 넘어오면 막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정말 이 단어 문제를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정말 이번에는 배제 복화, 그다음 저희가 마지막에 나눠드리는 총정리 파전 자료, 그다음에 베프에서 있는 화이트보드 블랙북 잘 풀었으면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었던 기본적인 어떤 문제였고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도 살짝 어려웠던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stun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엄격한 이런 뜻인데 아이들이 이걸 왜 틀렸냐? 여기 보시면 힘든 상황이라고 한국어에 앞에 힘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격한 힘든 그런 단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4번은 맞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힘들다는 건 여기 뒤에 나와 있고 이 stun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침착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틀린 선택지로 4번을 골랐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5번이었던 문제인데 배제고가 이런 식으로 내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한국어를 앞에다가 주고 그 앞을 여기 앞에 영어에 있는 앞에 내용을 게끔 생각을 해서 실수를 유도하고 정신착란을 유도해서 내는 문제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로 단어를 꼼꼼하게 외우고 정말 내가 이 모든 단어에 대한 뜻을 다 알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도 이 generic destiny라는 단어로 써야 됐는데 물론 유형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요약문이라는 유형이고 저는 이제 요지를 쓰는 문제였지만 이 generic destiny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여기 이 genetic이 여러분들 다 형용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학생들은 이거를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고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저희는 대비를 그래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서술형 1번에 대한 킬러라면 킬러인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제 수강생들 중에서 100점은 그래도 나름 꽤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100점도 꽤 많이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꼭 100점이 아니더라도 95점 이상인 애들도 12명 정도가 배출이 돼서 뭐 96점 몇, 97 되게 다양하게 점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1등급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1등급 컷이 96이냐 97이냐에 따라서 제 수강생들 중에 1등급 비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그래도 점수를 좀 확보를 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 믿고 정말 제가 이번 연도에 배제고 학생들 143기 친구들 많이 또 수강생도 늘고 했지만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정말 이번에 일을 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도 열심히 해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맞게 돼서 참으로 학부모님들께도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모든 친구가 다 이런 점수 받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점수가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정말 속 터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겨울방학 때 영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대치로 갈 수도 있고 뭐 수학도 뭐 동네를 보내실 수도 있고 뭐 윈터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이 영어 과목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노윤기란 사람은 도대체 영어 겨울 동안에는 어떤 대비를 해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우리 학생이랑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또 많은 대화를 해보고 선배들 142기 형들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배제고에서 국어라든지 과학 같은 경우는 과탐 같은 경우는 문제 내는 스타일이 약간 수능틱하기 때문에 내신 때는 여기 와서 로컬에서 하지만 방학 때는 거의 대부분 대치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뭐 아이들의 선택이고 그 과목의 특성이지만
적어도 이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대치로 가는 거 정말로 반대합니다. 제 수업을 꼭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이 배재고등학교 2학년 영어 내신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치동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냐면 수능 수업 들으러 가는 겁니다. 수능 수업. 대치동도 대치동네예요. 동네. 그럼 거기에 있는 뭐 중동고, 단대부고, 휴문고 이런 고등학교를 내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고1, 2 선생님이 있는데 그 미니 수능을 하려고 굳이 대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딩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치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배재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재고등학교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배재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정말 영어 시험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먼저 지문 범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원래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모의고사가 보통 한 11개 지문 정도에서 많이 들어가봤자 16개 정도 들어갔는데 한 두 배수도 아니죠. 한 3배수 정도가 늘어나는 굉장히 방대한 지문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서술형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아까 제가 국어랑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틱한 문제를 내지만 우리 배재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내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백날 수능 문제, 빈칸 문제 그런 독해 공부하고 10주 동안 그렇게 하고 여기 돌아와봤자 서술형 점수 개박살 나는 게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 서술형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는 거를 제발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이제 지문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142기 2학년 형들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목 쓰기거든요. 이 제목 쓰기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영작이에요. 영작.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 제목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틱한 문제를 많이 겨울에 풀어봐야 실제로 이게 중간고사 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제 서술형 4번 이번에 우리 서술형 1번 문제 아까 제네릭 데스티니 고르는 문제처럼 쓰는 문제처럼 여기도 A, B 빵꾸 뚫어서 요약문에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형 변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어형 변화 연습을 안 하고 갑자기 중간고사 때 3월에 와가지고 내신 한다고 와서 뭐 이제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해봤자 이 연습을 체계적으로 해놓지 못하면 여기서도 어형 변화라든지 이상한 단어를 써서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요약문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어법을 문제를 내죠. 어법도 서술형으로 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지문이 무려 40지문 정도로 늘어난다 그랬죠. 지금이야 범위가 좁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내신 때 달달달 암기하고 빈칸 뚫어서 암기하고 하면 어법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갑자기 2학년 때 이 40지문에 대한 이 모든 세부 문법을 다 암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문법에 대한 그 기본기 자체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운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 넘어가서 갑자기 독해하고 수능 문제 모의고사 푼다고 해서 이 문제 절대로 못 풉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어법 문제의 한 문제조차도 중요성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다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대입학, 그 다음에 순서별, 문장삽입 이런 유형별 문제 풀이법,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런 거 공부하는데 물론 그 중요합니다. 독해, 수능 독해, 모의고사 당연히 중요한데 반드시 이런 내신에 대한 공부를 해놔야 저희가 지금 영어 공부 겨울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배재고 2학년에 내신 시험 잘 보려는 거지 내년에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간은 2학년 겨울, 그러니까 예비고3도 충분하고 그리고 저라고 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배재고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형 독해를 같이 잡는 그런 강좌를 듣는 게 이 겨울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겨울에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크게 두 파트예요. 이 겨울배제라는 교재와 리딩 메소드 201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요. 자, 겨울배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배재고 전용 콘텐츠예요. 이게 여름엔 여름 배제였겠죠. 네. 이게 왜 겨울배제가 왜 배재고 전용 콘텐츠 뭐가 다르냐. 제가 아까 전에 2학년 문제가 이런 스타일, 요약문 스타일, 그 다음 어법 문제 이런 스타일.
정말로 이 문제를 내년에 정말 맞추려면, 우리가 10주 동안 연습을 해서 정말 맞추려면 어떤 걸 공부시켜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해서 가져온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약문도 그냥 디립다 문제 풀고 해설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다 패턴화를 시켜서 아까 전에 이런 자리에 들어갈 명사, 이 자리가 형용사 뒷자리라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명사에 들어갈 게 어떤 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지를 다 패턴화 시켜서 그걸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설식 수업이 아니고 이 영작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무슨 어떤 구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실제 자기의 진정한 영작 실력을 함양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제 수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프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거냐, 여기 이 교재 뒤쪽에 실려져 있는 문제인데 배제고 2학년에 우수 문항들 중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만 제가 선별하고 정리해서 아이들 실전, 내신, 하프 모의고사까지 한꺼번에 같이 이뤄진다. 이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은 내년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한 선행까지도 어떻게 되면 같이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2학년 내신에 대한 전초전 미리 훈련해놓고 그 다음에 2학년 프리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제 수업의 큰 한 축이고, 이것만 있다고 하면 내신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수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딩 메소드 201이라는 강좌인데 이게 이제 101부터 201, 301로 이어지는 시리즈 강좌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명일여고 친구긴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대학 합격을 오늘 아마 발표가 났을 텐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지금 우리 143기 친구들 지금 내신 성적표 지금 몇 등급 뭐 혹은 몇 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9등급제 기준으로 4, 2, 3, 2등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등급으로 치면 한 3등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5등급제로 바꿨을 때는 약간 2등급 정도 됐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겨울에 수업을 듣고 나서 10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학년 돼서 올 1등급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정,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제가 모르겠고 영어는 내신에서 올 1등급을 찍어요. 그리고 3학년 마지막 시험 중간기말도 싹 다 올 1등급, 6번 연속으로 올 1등급을 찍는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강좌가 이 리딩 메소드 201이라는 강좌거든요. 이 강좌가 왜 도움이 되냐면 저도 원래 영어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되기까지,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난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가, 어떻게 독해 실력이 늘어서 그 어려운 수능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게 됐을까를 뒤에 이제 역추적을 해본 건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뭐 이땡제 어학원, 뭐 아니면 찜땡 어학원, 뭐 이런 어학원들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중등도 관장을 하고 저도 중등 수업도 했었고 고등부 수업도 했지만 그런 그 어학원에서 보통 독해를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의 수업이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해설해주고 유형별 풀이 훈련을 해줘요. 근데 그 유형별 풀이 훈련에 대한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그건 문제풀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독해 실력, 독해를 읽어가는 독해력 자체, 논리력 자체를 늘리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3번이 왜 답이 안 되고 5번이 왜 답인지 그런 문제 해결에 관한 수업이 바로 이 중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가 부족하냐? 지문을 읽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2학년 어려운 지문들,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전부 다 해석도 안 되고 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독해 실력이 안 늘고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의 방법론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는 방법 자체를 알려줘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준 다음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애들 풀게 하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교가 이제는 이제 고3을 끝나서 현장 조교로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저랑 같이 사고에 대한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 뭐 단순한 독해 수업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 실력을 올리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업 듣고 그 4-2-3이 그 친구 말고도 사실 정말 많은 친구들, 4등급 모의고사 5등급 봤던 친구들도 2등급, 막 3등급 혹은 1등급으로 성적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 독해까지도, 그래서 수능 독해까지도 제 겨울에 완벽히 마무리하는 게 제 겨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겨울배제라는 교재로,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독해는 바로 이 리딩 메소드라는 교재로 제가 수업을 이끌어 갈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도 전부 다 고3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커리는 배제고 영어는요, 어머니들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이번 겨울까지 해가지고 수능 독해까지 다 끝내놓는 게 이게 제 커리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끝이고, 내년에 이제 2학년 여름이 저랑 보내는 정규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2학년 여름 정규 때는 아이들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시켜서, 그러고 영어는 저희 내신하면서, 배제해서 내신하면서 그냥 노윤기한테 쭉 보내놨더니 그냥 수능 독해까지, 수능 영어까지 끝났다까지가 저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간혹은 어제도 이제 집보 끝나고 친구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근데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저가 영어가 약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추천해 줄 거, 추천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신부터 모의고사 독해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그냥 여기 오면 다 더 이상 할 게 없게끔 완벽하게 자료나 수업에서 다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적인 모의고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겨울에 클리닉 때는 이 내신형, 수능형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걸로 아이들 학습, 모의고사 학습까지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끝내는 게 그게 제 겨울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은 10주라서 굉장히 길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영어 내신으로 보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제가 정말 억울한 지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실 겨울에 만들어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3월에 왔거나 아니면 여름 지나서 하반기 2학기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7주 동안 내신하는 건 암기하고 공부하고 저런 문제들, 뭐 제네릭, 데스티니 같은 문제들을 패턴화 시켜서 그런 게 또 운 좋게 적중이 되면은 점수가 좀 나오고 하는 거지, 정말 실력이 올라서 자기의 진짜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10주 동안은 제가 그 여학생을 통해서 성적을 실제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그 명일여고 친구 말고도 이번에 142기 성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쭉 수강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제고 친구들도 다 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정말 저에게 애들의 실력을 올려줄 기회를 주시면 제가 겨울 동안에 정말 영어 과목만큼은 정말 제가 진짜 애들 성적 올려주려고, 애들도 정말 저를 믿고 온 거잖아요. 제가 진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저 연구진들과 뭐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밥상 잘 차려놓을 테니, 어머니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겠지만, 저희가 또 부족한 아이들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제가 또 상담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 잡아주고, 만약에 지금은 점수가 너무 낮다면 제가 1학년 교재도 뭐 문법 교재도 개별적으로 다 추천해주고 추가해주고 이렇게 부스터처럼 넣어서 반드시 이번 겨울 10주 동안에 제가 아이들 성적 단 1점이라도, 단 1등이라도 내년에 올려둘 수 있게끔 영어 공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게 너무 진짜 겨울은 이게 혼자 이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이걸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또 찍다 보니까 살짝 늦어졌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번 1학년 1년 동안 배재고등학교 아이 처음에 입학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4번의 시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또 겨울에 잘해서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그런 강사가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네, 감사합니다.